이 자기 정치, 이 자기 정치라는 단어에 서로 꽂히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김민석 전 총리와 정청래 대표가 연일 자기 정치를 했다면서 설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우선 오늘 김 전 총리가 오늘 김어준 씨 방송에 나왔어요. 상당히 좀 김어준 씨 방송에 나온 것도 좀 약간 좀 이례적이긴 한데 여기 나와서는 과욕의 합당이 꼬였다라면서 정청래 대표를 네, 직격을 해버렸습니다. 우리 이민찬 대변인 보시기에 오늘 아침에 어떤 김민석 전 총리의 발언, 김어준 씨 방송에 나와가지고 한번 어떻게 그러니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뭐 이 민주당에서는 우리 네. 대한민국의 집권 여당이 있고 절대 다수 의석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 두 사람이 당권을 두고 이렇게 싸우면 한 수 한마디 한마디가 큰 울림을 주고 네. 뭔가 사회적 파장이 있어야 돼요. 네. 장군 멍군이구나. 야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야 돼요. 네. 근데 저는 이 한마디 한마디를 볼 때마다 독인 개긴이구나 네. 이런 생각밖에 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나와서 뭐 정청래 대표는 계속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기 정치 안 했다. 네. 난 자기 정치 안 했다 얘기하는데 그 여러 가지 예를 들어요. 네. 근데 언론 인터뷰 안 한 것도 자기 정치를 안 했다는 거래요. 언론 인터뷰?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요 언론과의 지면 인터뷰를 내가 하지 않았다. 그리고 방송 인터뷰도 하지 않았다. 이거 갖고 내 정치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느 누가 그거 갖고 공감할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면서 김어준 씨 방송에 엄청 나갔어요. 네. 때때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납득이 안 되는 얘기인 거잖아요. 결국에는 이 모든 멘트는 다 지지층에게만 소구하려는 모든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국민이 없어요. 오직 지지층, 오직 전대밖에 없는 굉장히 편협한 정치를 하고 있고 김민석 총리 역시 마찬가지죠. 뭐 우리가 굉장히 이 자리에서도 지적했던 이 당대표가 로망이다. 굉장히 이 말은 이 정치 중립 위반이에요. 국무총리가. 그러니까요. 조승래 전 사무총장이 이 발언을 굉장히 비판을 그랬죠. 했죠. 예. 근데 이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에 대해서 겸허하게 얘기하기보다는 뭐 비판할 게 그거밖에 없나 보죠. 뭐 이런 식으로 눈치고 넘어가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조금 에휴 뭐 독인 개기구나. 역시나 미래나 민생 여러 가지 비전 경쟁 이런 건 실종됐고 네. 결국에는 말장난만 하고 있구나. 좀 답답했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 이긴 사무총장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것은 김민석 총리가 김어준 유튜브에 나간 거 이 자체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게 네. 여전히 민주당 내에서 네.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에 대한 여론이 네. 적지 않아요. 음. 얼마 전에 이틀 전인가 오마이뉴스가 아마 조사를 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차기에 조국혁신당과 합당을 해야 되느냐 네. 말아야 되느냐 조사를 해보니까 네. 연대로는 부족함으로 합당해야 된다가 무려 43.8%가 되고 합당은 지나치다 연대해야 된다가 32.7%. 네. 잘 모르겠다가 18.6%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김민석 총리 입장에서는 굳이 김어준 씨의 방송에 나가고 그래도 합당에 어떤 여지를 남겨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청래 대표와 친노친문 586으로 이어지는 그 전통적 민주당 지지층의 저력이 무시할 수 없으니까 이게 지금 그냥 함부로 지나칠 수 없다는 거죠. 네, 그리고 네, 지금 네. 일반적으로 나오는 여론조사는 네. 사실 호남의 권리당원이 40%가 있는데 그런 보정값이 안 들어간 상태에서 아마 여론조사 나오는 것이기 네. 때문에 이 여론조사를 그냥 고지고대로 믿을 수 없다고요. 아. 그러면 김민석 입장에서는 그냥 완전히 배격하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김어준 방송도 나가가지고 합당은 해야 되지만 정청래의 개인 욕심 때문에 안 됐다라고 타겟팅 세분화하고 그러면서도 친노친문 586을 좀 껴안겠다라고 하는 네. 정책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하여튼 근데 소위 말하는 문저 털레위의 털인 어레우라고 해야지 어레우. 이제 뭐 어레우. 김어준 씨인데 최근에 어떤 이 스탠스는 약간 좀 네. 여기 전당대회에서 한 발짝 조금 떨어지고 싶어하는 듯한 모양새를 인 것 같아요. 지난주에 뭐 파리에 갔다 오는 것도 좀 룩삼부르 그렇고. 공원에서 지금 네. 권리금 4억 7천만 원 주고 그 한식했다라는 건 아니에요. 한식 네. 식당 하고 있다는 건 아닌가. 네. 그것만 봐도 오늘 또 이렇게 직접 와가지고 사회까지 본 것은 네. 만약에 그마저도 파리에 있고 김민석 총리가 나오는데 사회를 안 보면 그것도 메시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와서 이렇게 너무 좀 무리하지 않게 질문을 던진 거고 네. 막 그 이외의 시간에는 파리로 가서 약간 도피성으로 피해 있는 것 같다. 왜냐하면 이분은 친문으로 분류되긴 사람이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장사꾼이에요. 친명에도 의존해야 되고 네. 친문에도 의존해야지만 동접자가 안 떨어지고 장사가 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사치의 어떤 이런 시각으로 봤을 때 어느 편에 갑자기 확 줄 서면 안 된다라는 그 감각이 있는 거죠. 그렇죠. 건들면 가면 안 돼. 아니 근데 이런 장사꾼을
왜 민주당에서는 상황 무시하는지 그리고 그 많은 권리당원들이 이 사람 방송을 동접을 해가면서 아침마다 세뇌 교육을 받고 있는지 솔직히 진짜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이런 장사꾼한테 그러고 싶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미 권력이 됐잖아요. 아니 본인은 막 약간 아닌 척하잖아. 아니 그냥 뭐 아닌 척하는 거고 네. 이미 무너뜨릴 수 없는 권력이 됐어요. 네. 언론 권력인 거죠. 그러니까 공론화를 시키고 누구를 모셔다가 그 스피커를 안 치고 어젠다 네. 세팅을 할 네. 수 있는 그 플랫폼 자체를 이미 장악한 공고한 권력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 그걸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정치인들은 사이클대로 계속 돌고 늘 위기에 직면하잖아요. 네. 4년에 한 번씩 선거를 치러야 되고 선수가 쌓이면 또 그 쌓인 랩에서 또 다른 시험대에 오르고 네. 그러다 물갈이가 될 수도 있고 뭐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뭐 김호준 씨는 영속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단순히 그냥 단순히 자리만 마련해 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이 질문에도 있지만 선물을 줬어요. CCTV. 네. 이 민주당의 가장 큰 상징 자본으로 내거는 네. 이 비상계엄 해제 네. 그 과정에서 표결에 참석하지 않은 이 김민석 의원의 행보에 대한 이 공격이 가해지니까 네. CCTV를 깠어요. 이 국회의 CCTV는 일반 그냥 경찰에서 확보하는 CCTV가 아니에요. 네. 이거는 국회 사무처 방어과에서 준 거예요. 네. 그럼 누가 줬겠어요? 조정식 대통령 정무특보 출신의 국회의장이 용인한 것이고 고용진 사무총장의 윤허하에 방어과에서 만들어서 준 거예요. 왜 줬겠냐? 네. 그리고 왜 이것을 김어준 방송에서 틀었냐가 중요한 거죠. 이거는 철저하게 김민석의 이 논란에서는 우리가 벗겨주겠다. 선물을 확실하게 주겠다. 네. 앞으로 나는 그 문조 어레유로 부르지 말아라. 나는 이제 지금부터는 중립을 지키겠다라는 메시지를 확실하게 저는 네. 선물을 줬다. 네. 그래서 김호준 씨가 넥스트 전당대회 넥스트를 도모하고 있다. 뭐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네. 이제 왜 장사꾼의 말을 듣는지 물어본다면 네. 2005년 1월 1일에 네. 본인에게 세배를 하러 온 정치인들에게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한 말씀하셨죠. 네. 서생적 문제의식과 네. 상인의 현실 감각을 두루 네. 갖춰야 된다. 네. 그 상인의 현실 감각을 김어준을 통해서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민주당이. 그래서 장사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것 아니,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의식만 있으면 안 되니까. 김호준 씨 거 얘기를 잘 봐야 될 게 저희가 이게 네. 왜 지금 갑자기 김민석을 끌어야 되나 저는 이 부분도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지금 민주당 지지층들이 입장에서 봤었을 때 평택 선거는 네. 자기들이 이길 수 있는 선거였는데 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졌는 이유는 결국 조국 신당과 그렇지. 민주당이 분열돼서 그렇다는 네. 건데 요 이슈를 저는 김호준 씨가 자신의 다음 넥스트 아젠다로 가져온 것 같아요. 이제 민주당 지지자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 본인들이 당연히 다음 정권도 당연히 본인들이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렇지. 이대로 가면 조국 신당이 안 도와주고 발목 잡고 갈라지면 틈이 벌어지면 질 수도 있겠다는 위기감이 처음으로 이제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저는 김호준 씨가 잡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김호준 씨가 굉장한 사업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에는 네.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지만 네. 감각이. 여론조사 업체를 차려서 여론조사를 가지고 사실 정치인들은 여론조사가 어떻게 보면 성적표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걸 굉장히 잘 활용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민주당 정치인들이 나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고개를 숙이고 지시를 따른 거라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걸 봤었을 때 김어준이라는 사람이 지금 이 시점에서 들어와서 김민석을 불러들였다는 것은 네. 앞으로 다음 넥스트 스텝도 이미 구상이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럴 그런 수도 생각이 있죠. 그런 기시감이 되게 들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방금 얘기가 나왔는데 그 이성윤 의원의 이 감기약 발언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엄 날 2024년 12월 3일 날 개엄 날 당일에 김민석 의원이 개엄 해제 표결에는 불참을 했습니다. 근데 그 뒤에 끝나고 본회의에 참석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뭐 감기약을 먹고 잤다고 하는데 무슨 감기약을 먹었냐, 성분이 뭐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이부브로 팬이에요. 아세트아미노펜이에요. 빨리 말씀하세요. 빨리. 네? 교차 복용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러면서 막. 같이 먹었나? 같이 먹었나? 아, 2시간 간격 줬어요? 안 줬어요? 이러면서. 아니 근데 감기약 중에 졸린 것도 있긴 하니까. 아, 그럼요. 근데 근데 저는 그 말보다 그 얘기가 더 압권이었던 것 같아요. 자는 사람은 깨울 수 있지만은 자는 척하는 사람은 깨우길 수가 없다. 전 지금까지 감기약 먹고 안 온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감기약 먹고 자다가 늦게 일어나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걸로 무슨 뭐 고소까지 한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네. 한심한 얘기죠. 네. 한심한 얘기예요. 자기 정치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지금 집권 여당에 네. 180석의 입법 주도권을 가진 민주당의 전당대회 무려 네. 행정부를 지금 가지고 있는 정말 정부를 뒷받침할 이 큰 정당의 전당대회에 네. 이 초입에서 다뤄지고 있는 주제가 보안 수사권 배달 사고 문제, 네. 감기약 성분 문제, 음. 자기 정치 문제를
이렇게 지금 국민 앞에서 지금 논하고 있는 건 네. 아닙니다. 정말 국민들의 죽고 사는 문제라든지 네. 먹고 사는 문제, 환율 문제, 경제 문제, 부동산 문제 등을 음. 다루는 것이 아니라 네. 이렇게 신변잡기식으로 주제를 가져가면서 정말 유치하게 만드는 것은 다 같이 후져지는 거고 전 김민석 총리와 이재명 정부가 진단을 똑바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여러 여론조사를 보면 국정 지지율만 낮아지고 정당 지지율은 받쳐주고 있어요. 맞아요. 지금 계속 정청래 지도부가 지방선거를 그르친 주범이라고 표현들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판단의 배경이 된 것은 국정이거든요. 근데 지금 계속해서 정청래 대표 공격하니까 아마 당원들은 이렇게 움츠리고 있다가 아마 놀라운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정청래만의 책임이 아니다 이거는 이재명 당신의 책임도 있다라고 분명히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모르겠어요. 친청. 아니 만수무강하시고 건강하시고 요새 방송국 제작진들이 신청 패널 못 그렇지, 구한다 그렇지.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없어. 혹시나 못 구하시면 나가시면 연락 되겠네. 주십시오. 아니 근데 제가 봐도 친척계 패널이 없어요. 없어요. 네, 안 나와요. 없어. 안 나온다 하더라고요. 아니 아예 없어. 네, 없어. 곤혹스럽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민주당 김현정 의원님이 네. 막 틀면 나와요. 그분만 나와 지금. 그분이 친척이에요? 친청도 아닌데 민주당 패널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방송 섭외에 친청이 응한 사람이 아니어도 없어서. 친명이 아니어도 여기서 말 잘못했다가 아. 삐끗해서 공천이 날아갈 수도 있으니까. 아니 근데 민주당 당적을 가지고 나온 패널들은 대부분 다 반청이거든요. 맞아요. 그렇지. 네. 소위 말하는 유 이재명인지 어쩐지 맞아요. 모르겠지만 다 전통령만 아니, 까고 있더라고. 다 당직을 갖고 있어. 어. 정청래 지도부에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정청래 대표 물러나니까 바로 반청이 되던데. 아니 난 그래서 그렇지. 조금 상상을 진짜 정청래가 되는 상상도 한번 해봐요. 오. 이 사람들 도대체 어떻게 되나 한번 오. 궁금하기도 한데. 근데 저는 정청래 대표가 되는 게 네. 건강한 집권 여당과 정부의 관계가 될 것 같다는 게 생각이 왜냐하면 네. 지금 이건태 최고위원 나오죠. 네. 김용 최고위원 나와요. 아하. 김민석 총리는 대통령에 대해서 아마 입도 뻥끗 못할 겁니다. 못하죠. 그러면 집권 후반부는 그냥 사법 리스크 옹호로밖에 안 가는 거예요. 아. 대장동 변호사 나오죠. 대법원 확정 판결 기다리고 있는 김용 최고위원 나와가지고 검찰 나쁜 놈들인다 이러고 있죠. 이게 과연 아니 그러니까. 집권 여당의 도움이 최고위원회 되는 장난 아니겠다. 장난 아니겠다. 아니 근데- 라인업이 화려해요. 아니 그러니까 뭐 제가 옹호를 할거나 뭐 편을 드는 건 아니지만 왜 대통령들은 다 똑같이 똑같아. 할까요? 그러니까요. 똑같아요. 왜 그럴까? 무오류의 함정. 나는 무오류다. 아 진짜. 나는 실수하지 않는다. 아니 나의 방향은 옳다. 아니 이게 진짜 그 이지은 전 네, 대변인인가요? 마포. 네. 그분이 했던 말 틀린 게 하나도 없어. 맞아요. 그러니까 똑같아. 제가 장려찬 최고랑 방송을 하면서 들어보니까 네. 그 의전을 한번 받으면 네. 사람이 돈대요. 아이, 그럼. 아. 이게 그 전에 없던 아. 이 세상에 없던 의전이래요. 아. 내가 지팡이를 꽂으면 바다가 가라앉듯이 아 진짜. 그 정도의 의전이래요. 아. 아마 그 권력을 영속적으로 갖고 싶은 사람의 어떤 심리, 아. 본성이 뭔가 이렇게 민심과 좀 물리적으로, 네. 심리적으로 멀어지게 하는 것은 아닌가. 그게 제가 G20 때 서울 G20 때 서울 코엑스를 청와대에서 코엑스까지 가는데 네. 10분 정도밖에 안 그렇죠. 걸리더라고요. 15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네. 타임머신. 코엑스까지요? 네, 그때 그랬었어요. 청와대에서? 숙지법이네. 네, 그 17분 정도 걸렸던 것 같은데. 아, 그때. 뭐. 네. 원래 네. 근데 그게 어쩔 수가 없는 거긴 한데, 그러니까 그런 G20 같은 국제 외교 워낙 세계 각국 정상이 다 오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건 맞는데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는 알 것 같아요. 그리고 대통령이 그렇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대통령 옆에 주변 참모들이나 이런 그렇지. 분들이 계속 대통령이 국민의 선택을 받으셨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아. 내가 선택하는 것은 결국 국민의 위임 중 권력 그걸 계속 되새기다 보니까 그렇게 좀 약간 되는 게 아닌가. 스스로 거기에 네. 너무 권위에 스스로 그냥 짐이 들어가 곧 국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 있고 전 그래서 청와대 참모 구성을 되게 잘한다고 맞아요. 생각해요. 뭐 참모 중에서 되게 직원을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많이 예스맨이 아니어야 필요한데 돼. 직원하면 이제까지 다 혼나거나 다 혼났죠. 그만두게 하거나 보통 청와대에서 직원하면 다 이렇게 다 잘리거나 그 다음날 책상 없어지고 내 자리 어딨어? 아니 그 저는 정말 이번에도 되게 재밌는 게 네. 전당대회 양상도 보면 네. 이재명 정부에서 일을 못했다는 거잖아요. 민주당 그렇지. 때문에. 맞아. 그러니까요. 그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야당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황당한 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의석이 얼마나 많은데. 네. 아니 그 의석을 갖고 누가 하지 말라 그랬어? 본인들이 원하는 법안, 본인들이 원할 때 본인들이 마음대로 수정해서 처리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네. 아니 국회가 안 도와줘서 국정과제 입법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는 순간 야당 입장에서 아,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청와대 들어가면
이 핑계를 찾아요. 아. 핑계를 찾아. 지지율이 떨어지고 국정과제가 쭉 있잖아요. 네. 국대 국정과제가 있어. 이거 왜 안 되고 이거 어디까지 왔습니까? 네. 그러면 참모들도 할 말이 있어야 돼요. 아, 국회에서 아직 입법이 안 됐습니다. 네. 이러면 네. 국회는 뭐 합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외국 많이 나가잖아요. 네. 외국 나갔다 오고 그러면 네. 청와대에 있으면 시야가 달라져요. 아. 그러니까 국회에 있으면 국내 이슈에 매몰되잖아요. 네. 근데 청와대에 있으면 더 해외 이슈에 매몰돼요. 아. 방산 수주나 어떤 네. 글로벌한 이슈에 매몰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국회에서 논의되는 그 과정이나 그것들이 굉장히 늦고 답답하고 한심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더 설득하고 잘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나의 방향을 옳고 나는 국민이 선택을 해줬는데 왜 나의 방향에 대해서 네.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여당마저 왜 이렇게 제대로 협조하지 않는 거야. 그렇게 책임을 찾고 나는 아무 책임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모든 문제의 근원은 정청래가 되는 거예요. 그 결과가 이렇게 된 거죠. 김민석 주체가 제일 웃긴 게 뭐냐면 이분들 네. 한 명은 국무총리였고 한 명은 여당 당대표였지 않습니까? 네. 당정협의체 운영을 둘이서 했었던 그죠. 거예요. 고위당정하면 그렇죠. 그 갈등 조율했던 사람들인데 아, 웃기다. 저는 그래서 결국 자기 얼굴에 침 맺는 것만 재밌다, 다르다니까요. 재밌다. 아니 지금 생각해 보면 이 두 분 얘기 자세히 돌이켜 한 6개월 뒤에 돌이켜 보세요. 그냥 국회 상춘제 이런 데서 둘이서 나와가지고 국정 현안 의결 조율하고 갈등 조율했던 사람들인데 이거 그러니까. 뭐 하는 짓거리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진짜로. 이게 선거가 뭔지 네. 특히나 이게 당 대표가 아마 공천권이 없다라고 했으면 이렇게까지 싸우지도 네. 않을 거야. 이렇게도 안 싸웠을 네, 거예요. 싸우지도 않을 거야. 지금 공천권이 달려 있는 당 대표이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는 거 아닐까 싶은데 이 뭐 이제 정청래 대표가 이제 김민석 총리에 대해서 이제 뭐 자기 정치하는 거 아니냐. 근데 또 김민석 총리는 우리 토론이나 하자. 뭐가 자기 정치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소영길 전 대표하고 고민정 의원이 오늘 당대표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지금 송 전 대표, 고민정 의원은 조금 의외이긴 해요. 네. 저는 뭐 최고위원 정도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당 대표를 출마하셨더라고요. 이제 다음 공천은 이제 다 포기했다는 건가요 지금? 아니 설명이 안 돼요. 왜 갑자기 당 대표를 나오는지. 아니 그래서 설명이 안 돼요. 이분이 정청래를 그렇게 비판을 했던 네. 것인가? 그러니까 네. 공천을 얻기 위해서 당 대표를 나갔다. 네. 이건 조금 설명이 되죠. 왜냐하면 본인은 이 정권의 마지막 친문의 약간 여성 잔다르크로서 네. 정청래 대표는 친노 친문 586을 대변할 수 있는 적장자가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나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렇게 직접 소통도 네. 하고 나야말로 순혈피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청래 대표의 표를 갈라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김민석 총리가 될 수 있는 확률이 크죠. 네. 그러니까 그 난 공로로- 김민석 총리의 아. 이 당대표 당선에 혁혁한 공이 있다. 네. 그러면서도 나와 같이 친명도 동의할 수 있는 친문이 온전하게 존재한다면 민주당이 건강하게 갈 수 있는 것 아니냐. 네. 비록 당대표는 떨어졌지만 나에게 공천 좀 주세요라고 하는 정략적 이득을 노렸을 수는 있다. 아니 네. 근데 뭐 그 역할은 소영길 대표가 하는 거 네. 아닌가요? 근데 소영길 대표는 생각보다 끝까지 완주할 거라고 좀 봐요. 왜냐하면 네. 더 이상 양보하면 그냥 민주당의 안철수 의원처럼 되는 거예요. 네. 개항 양보했죠. 안 될 거 알면서도 시장 네. 선거 나갔죠. 음. 머리에 망치 맞으면서도 선거 운동했죠. 그렇죠. 그리고 무죄 받고 돌아왔는데도 다시 한번 연수라는 그 지역구를 양보를 했어요. 여기서 만약에 또 드롭하고 김민석 총리의 손을 들어주면 도대체 이 사람은 양보만 하려고 정치를 하는 건가? 아. 라는 평가가 본인 개인에게 별로 안 좋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완주할 가능성이 높다. 맞아요.